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문장을 통해 현안을 둘러보고 더 나은 문장을 기대해보는 시간. 공감 칼럼 문장들. 두 필진 나오셨어요. 김성환 시사평론가, 서효인 시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의 문장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제 대국민 담화에서 제 주변의 일로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렸다. 어떻게 보면 다소 두루뭉실하고 포괄적으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TV를 통해서 해견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께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과를 했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습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은 딱 집어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은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해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딱 그 팩트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릴 거고. 예, 오늘 좀 문장이 길었는데 일단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에서 나올 거라는 거는 예상을 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사과 부분을 가져오셨네요. 저는 뭐 이제 제 아내 악마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좀 기대를 했는데 사과를 가져오셨어요. 고르기 어려우셨죠, 김성환 평론가님? 그렇죠. 기자회견 보고 문장들을 아마 어떤 거 선택할까 많은 분들이 각자의 생각은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를 때도 좀 쉽지는 않았고요. 가급적이면은 저희가 선택했다기보다는 기자의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했는가 그 부분을 좀 오히려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문장을 골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속 사과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사과인지 사과의 의미를 파악을 못했던 거잖아요.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그러니까 사과를 12번 사과란 표현을 사용했거든요. 예. 그리고 기자들이 26번 질문을 했는데 그중에 6번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질문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과에 대해서 계속 의미를 물었거든요.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이 거기에서 답변한 맨 앞쪽 부분만 지금 저희가 들려드린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왜 윤 대통령 발언을 우리가 자꾸 요약 정리를 해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보는데요. 그 뒷부분 얘기도 제가 그냥 읽어드리고 싶어요. 네, 그게 가장 객관적일 것 같아요.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좀, 너무 길진 않아요. 예, 예. 앞부분에 앞서 그 윤 대통령 녹취 내용을 그냥 발언 그대로 들려드렸잖아요. 예. 그게 잘못한 게 있으면은 딱 집어가지고 이 부분은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딱 그 팩트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릴 거고 이렇게 발언을 한 부분을 제가 딴 거거든요. 예. 그 다음 발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뭐 맞습니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우리 부산일보 기자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어떤 점에서 딱 집어서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죠.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의미인지 딱 귀에 들어오세요? 딱 들어오셔야 될 것 같은데 안 들어오세요? 저는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두 분이 답변해 주시죠. 예. 왜 제가 이걸 골랐느냐면요. 예. 딱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대통령의 발언은 뭐 우리가 엔드 스테이트 뭐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지만 예. 최종적인 발언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한테 연설 비서관도 따로 붙어 있을 정도로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명징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무슨 의미인지를 언론이 정리를 해줘야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사과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국민들은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을 좀 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뭐 끝장 회견이라는 형식상 좀 대통령이 자유롭게 길게 설명을 작심하고 나오다 보니까 좀 얘기가 길어지면서 또 대통령이 솔직함 뭐 이런 것들이 좀 어우러지면서 이런 게 나온 것 같은데 그 시인님도 서윤 시인님도 이 문장을 가져오는 거에는 동의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문장들의 필진이 아니었으면 아마 기자회견을 끝까지 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보통스러우셨나요? 그게 뭐 처음부터 어떻게 흘러갈 건지 뻔히 예상이 되는 논조였고 예. 사실 한창 일할 시간이잖아요. 평일 오전에 기자회견 회담이 진행됐으니까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 일하다 말고 직장인들이면 몰래 보든지 뭐 자영업자면 TV로 보시든지 보셨을 거예요. 그 시간에 대한 경제적 손실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다. 아 경제적 손실까지. 네, 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네, 이걸 꼭 했어야 됐나 예.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연애할 때 뭐 잘못하면 예.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으면 예. 미안해 잘못했어. 그럼 물어본단 말이죠 상대가. 뭘 잘못했는데 네.
몰라 다 잘못했어. 어. 그러면 정말 화내거든요. 음성 지원이 되네요. 머리가 좀 갑자기 지끈지끈합니다. 예. 그 생각이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뜯어볼게요. 기자회견 중에 흔히 사과를 할 때 꼭 갖춰야 할 요건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말이 있었어요. 이거를 이제 부산일보 기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 부분부터 좀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과의 기술 뭐 이런 거 뭐 책도 있고 막 그래요. 네, 그런데 맞아요. 사과할 때 그러면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문장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뭐 이거 사과의 몇 원칙 이렇게도 뭐 많이 부르는데요. 음. 그냥 요약하자면 사과의 3원칙 이렇게도 표현해요. 예. 그러니까 구차한 변명하지 말고 음.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주 조목조목 자기가 스스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과 이후 어떻게 내가 바뀔 건지 대책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그걸 사과의 3원칙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예. 여기다 살을 붙이면 뭐 5원칙이 되기도 하고 뭐 필자에 따라서 좀 예. 다른 원칙들을 얘기하곤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윤 대통령은 첫 번째부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밝히고 있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뭐 변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의 그러니까 본인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는다는 투로 계속 얘기를 했어요.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관계를 단절했는데 명태균 씨가 취임 전날 연락을 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좋은 덕담처럼 얘기를 한 것이 그게 뭐 공천을 주는 것처럼 얘기가 변질이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김건희 여사가 국정농단이나 국정 개입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 아내가 내 폰을 가져가서 새벽 대여섯 6시까지 사람들한테 고마운 마음에 답장을 막 하고 있더라. 예. 그 미쳤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도 포괄적으로 뭐 구체적으로 사과할 거는 딱딱 집어주시면 사과하지만 어찌됐든 잘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과의 원칙과 비교해 봤을 때 전혀 안 맞는 사과를 한 거죠. 어찌 보면 그냥 사과합니다라는 단어만 그러니까 한 문장만 기억되게 만든 것이다. 예. 일종의 저는 거기에 윤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것도 특수부 검사로 많은 피의자를 추궁하기도 하고 신문하기도 했었잖아요. 예. 그러면은 피의자가 어떻게 자기의 질문에 대해서 빠져나가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걸 빠져나가는 거를 캐치해가지고 잘못했다고 팩트로 그걸 지적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럼 반대로 뒤집어 놓고 보면은 어떻게 누군가가 팩트로 나를 공격할 때 그걸 어떻게 피해가는지도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피의자들한테 배운 건가요? 글쎄요. 예. 그 기술인 거죠. 어찌 예, 예. 보면 그러니까 신문의 기술이기도 하고요. 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윤 대통령은 철저하게 피의자 입장에 서서 누군가가 나한테 질문을 했을 때 그걸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를 다 그 기자회견 전반에 복선에 깔아놓고 대답을 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이제 대통령이 피해자는 아니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국정 책임자지만 어떤 사건에 대해서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하고 사과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시인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사과의 요소들 네. 그런 것들이 좀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이 네. 부족했는지. 일단 무엇에 대해 사과를 할지 그러니까 구체적이어야 되고 또 효과적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 이건 빠르게 사과를 하든지 사과의 방법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사과를 받는 쪽이 누군지를 알려줘야 돼요. 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국민이었겠죠. 예. 국민을 대상으로 네. 하는 네. 대국민 담화였으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모든 건 진실을 말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들 포괄해서 말하자면 진실이 가장 중요해요. 예. 진실로 사과를 해야 무엇을 사과해야 될지 누구에게 사과를 해야 될지 사과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가 줄줄이 꿰매듯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진실이 기반이 별로 없으면 그거는 모래성 쌓는 일과 다를 바 없죠. 네, 그래서 심지어 고개를 숙이면서까지 사과를 하셨는데 잠깐만 말 네.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궁금한 게 어떤 부분이 그러면 진실이 아니었다라고 시인님은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그 녹취록이 나왔고 예. 또 몇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녹취록으로 인한 뭐 공천 개입 정황 그리고 그 명품백 같은 경우에는 화면까지 나온 문제고 예,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건 이렇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다 두루뭉술이 넘어간 거죠. 예. 그래서 꼭 진실을 말한다는 게 거짓을 얘기를 해야 진실을 반하는 게 아니라
이 뻔히 사람들이 보고 있는 진실을 말하지 않음도 거짓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애둘러서 네, 이렇게 네. 뭉개고 가는 거 네. 이런 부분 그렇게 그렇죠. 느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진실을 네. 말하려고 하지 않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사과도 이렇게 진실로 다가서지 않는 것이죠. 듣는 이게. 예. 제가 이 대통령의 비 아니면 용산 관계자의 고위 관계자의 빙의해서 조금 반론을 하자면은 아니 이재명 대표도 김문기 처장 기억 안 난다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이 명태균하고 전화한 거 기억 안 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검찰이 기소했잖아요. 예. 그럼 윤 대통령 기억이 안 난다는 건 아, 윤 대통령도 기소돼야 되네. 그러면 아니 그 면죄부가 될 수 없잖아요. 굳이 제가 그렇게 의도한 비교하면 게 아니라 그냥 여쭤본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인님한테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의 음성으로 나온 녹취록이 가장 확실한 증거든 아니면 그걸 어떻게 해석하든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었잖아요. 이번 기자회견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거든요. 윤 대통령이 정말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하라고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 예. 그 공천 개입의 문제이자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궁금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녹취록 내용에 보면 나는 김영선을 해주라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공천을 해주라고 한 것처럼 당에 그렇게 얘기를 전달한 것처럼 예. 했는데 당에서는 이제 그 말을 안 들었다는 식의 그 뒷꼬리 부분이 그렇게 이제 얘기가 흘러간단 말이에요. 당에서 말이 많네. 뭐 이런 그렇죠. 부분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나는 김영선을 해주라고 했는데라고 얘기한 그게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은요, 뭐 공천과 관련한 얘기는 기억이 없다. 예. 누구누구가 좋다고 해서 알려주면 그대로 이제 영입위원회에 패스시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제일 구체적으로 답변한 것만 제가 골라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핵심을 비껴가면서 계속 두루뭉술하게 윤 대통령은 발언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또 다른 녹취록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 참모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번에 반박당하시면 이거 거짓말이라고 또 논란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는 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전에도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명확하게 그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참모들은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이제 뭐 사례를 보면은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사과들이 이제 뭐 역사 속에 남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정치인이나 공인의 사과니까 좀 잘된 사과 그리고 못된 사과 뭐 이런 게 예시가 좀 있을까요? 전 빌 클린턴이 루인스키 스캔들 초기에 사과가 생각이 나는데 예. 처음에는 그 자꾸 모호한 표현을 썼어요. 아, 좀 그럴 수밖에 그렇죠. 없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예, 정확하게 예. 아까 말한 사과의 원칙과는 맞지 않죠. 근데 예. 뭐 이해가는 측면도 있죠. 그 사건의 진상을 보면. 근데 예. 후에는 뭐 자기는 죄를 지었다. 이런 표현을 썼고 끝에는 가족, 친구, 참모들, 내가 그리고 루인스키 그녀의 가족들, 미국인들에게 사과한다면서 구체적인 사과의 대상을 명시하고 자기의 행동까지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사과를 했죠. 근데 그것도 어차피 그 여론의 압박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지만 예. 그때의 일화가 생각이 나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김성환 평론가님한테. 이번에 이제 대책들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 예를 들면은 휴대전화번호를 바꾸겠다라는 것도 있고 부부싸움 좀 많이 해야겠다. 뭐 이런 얘기 김건희 여사와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오지랖 넓게 뭐 이렇게 다 미쳤냐라는 표현도 나왔는데 문자 보내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표시한 것 같거든요. 이거는 좀 이 설명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거는 제 의견보다는요. 예. 오늘 동아일보 정용관 논설실장이 쓴 칼럼에 아주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어서 그걸 제가 소개해드리는 걸로 답변을 대신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윤 대통령 기자회견 보고 어느 원로 법조인이 한탄을 했답니다. 참 서글픈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순진한 면이 있다. 앞으로 부부싸움 많이 해야겠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거 보면서 이 최고 공적 기관인 대통령이 자신의 부인과 관련해서 공식적인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낯뜨거운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맞느냐. 이 세계 10대 강국에 속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럴까요? 채신 없음에 눈물이 났다고 하더라라고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대통령의 말의 품격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대통령의 말은 아주 간결하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문장을 선택한 이유도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장황하게 길어지면 국민들이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예. 언론이 그걸 정리해 주려고 노력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의 말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니까요. 근데 그걸 못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배우자와 관련해서 자신의 말도 국민들이 대통령의 말의 품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의 말은 최고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국민의 신뢰의 크기하고 비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배우자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뭐 일명 조선 최고의 사랑꾼이라는 표현을 듣지만 국민들한테 말할 때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대통령이 이런 공식적인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타당하냐 뭐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기자회견을 본 많은 분들의 반응이 문장 속에 들어있는데 어리둥절 이것으로 좀 함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어리둥절 뭐 이런 감정은 어떻게 좀 튀어나오는 걸까요? 제가 그 아이들이 보는 그림책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요. 예. 정성훈 작가의 사자가 작아졌어라는 그림책인데요. 거기 보면 사자가 점심으로 어미 가재를 먹어요. 그리고 한숨 늘어지게 자고 일어났는데 작아진 거예요. 손바닥만하게. 그리고 자기가 작아진 걸 모르고 평소에 건너던 개울을 건너다가 개울에 빠집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니까 조그만한 가젤이 나타나서 예. 구해줘요. 그리고 둘이 친해져서 막 이야기를 나눠요. 너 엄마는 어때? 아빠는 어때? 알고 보니 이 사자가 그 가젤 엄마를 먹은 걸 알게 된 거예요. 잡아먹었어요. 잡아먹은 거를. 옛날에. 예. 예. 그쵸.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죠. 너무 화가 나서 토라지고 화를 내고 저리 가라고 거부하니까 이 사자가 너무 오랜만에 처음으로 사귄 친한 친구인데 미안한 거예요. 근데 사자는 뭐가 미안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가지를 먹는 건 자기의 그냥 생활 패턴인 거잖아요. 예. 당연히 먹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화를 내고 슬퍼하니까 사과해야겠다. 해가지고 자꾸 가젤 앞에 얼쩡거리면서 꽃다발도 주고 안으려고 하고 이야기하려고 하고 악수하자고 하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가젤이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죠. 예. 그러다 가젤이 소리를 쳐요. 나는 이것 때문에 너에게 화가 나서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 엄마는 돌아오지 않아! 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예. 사자가 너무 놀라서 가젤을 가만히 서로 응시하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예. 그 응시하는 장면이 대사가 없이 쫙 이어지는데 예. 5, 6세의 그림책이에요. 알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이 예. 공감과 사과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어리둥절함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공감 칼럼 문장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